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스 원성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보고 계시는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이번에 국내 출시된 모델 가운데 처음으로 이제 추가된 XSE 사양인데요. 앞에 보시면 일단 전면부 디자인이 굉장히 공격적인 형태로 좀 바뀐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차량 외관 쪽에서도 몇 가지 좀 소소한 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출시됐던 캠리 XLE 모델과 아주 소소한 그 디자인 차이점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이번에 그 부분 변경된 이 캠리 같은 경우에는 주행보조 시스템이 대거 조금 보강이 되면서 사실 기존에 이제 3년 전에 출시됐던 캠리 모델들, 캠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행보조 시스템에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대거 보강해서 좀 더 이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뭐 그전에 사실 캠리도 굉장히 좀 높은 내구성, 그다음에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긴 했지만 이런 것들 주행보조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상품성을 더 높인 점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실 신차 소개를 통해서 좀 디자인의 변화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는데요. 한번 XSE 모델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지 전면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앞쪽에 보시면 이 거대한 라디에이터 그릴 형상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XLE가 좀 좌우로 길게 이 아래쪽으로 더 넓어진 라디에이터 그릴 형상으로 변화됐다면 XSE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모여지는 형태로 조금 더 공격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제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마주오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 자동으로 하향등으로 조정해주는 이 액티브 라이트 기능도 좀 더해져 있습니다. 좀 아래쪽에 이렇게 넓은 형태의 이렇게 허니컴 모양의 그릴 디자인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막힌 부분이긴 한데 이쪽에 플라스틱 재질이 조금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좀 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앞쪽에 허니컴 그릴이 좀 적용되면서 XLE 모델과는 좀 차별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이제 XLE, 그 다음에 XSE 같은 경우에 디자인은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안쪽에 이 톤 같은 경우에 XSE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랙 컬러를 가지고 있고요. XLE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 컬러를 가지고 있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냥 일반 기본 모델인 LE 모델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휠 디자인을 좀 채용을 하고 있죠. 측면부 디자인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리어 부분에서도 지금 XLE 모델과 좀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리어 스포일러가 장착되어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도 LED 램프가 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이라면 이제 배기구 디자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XSE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배기구가 이렇게 나란히 나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공격성 향상을 위한 파츠도 뒤쪽에 좀 더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XLE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배기구만 이렇게 외부로 나와 있는 형태, 이런 점에 있어서 XSE와 XLE 두 가지 모델의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디자인 차이점이 소비자들의 다양한 좀 요구를 반영하는 모습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그 XLE, 기존의 XLE가 조금은 좀 지루한 느낌을 받으셨던 소비자분들이라면 이 XSE 모델에서 좀 더 역동적이고 강한 인상의 이 캠리 하이브리드 모델을 좀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캠리 하이브리드 부분 변경 모델의 실내를 보고 계시는데요. 실내 디자인도 역시 기존과 동일한 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편의 기능, 그리고 디자인 일부 파츠만 조금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죠. 네, 먼저 스티어링 휠 부분인데요. 이제 기존과 뭐 동일합니다. 오른쪽에는 ADAS 기능들 컨트롤하는 버튼들, 왼쪽에는 뭐 메뉴 버튼들이 나와 있는데요. 또 그리고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왼쪽과 오른쪽에 이제 아날로그 게이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왼쪽에는 이제 에코, 뭐 파워, 차지라는 표시가 나와 있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어떻게 지금 작동되고 있는지 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이지가 따로 나오고 있고요. 또 오른쪽에는 속도계, 그다음에 연료 게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 이제 7인치 크기의 디스플레이가 있는데요.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죠.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버튼들을 눌러서 이 메뉴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지금 연비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바로 지금 리셋을 했기 때문에 뭐 25라는 수치가 나오고 있지만 주행거리가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1km가 채 안 되는 주행거리이기 때문에 이따가 주행거리 부분은 다시 한번 연비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아래쪽으로 내려보면은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관련된 버튼들,
그다음에 차량 정보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배터리 용량 같은 거 얼마나 충전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 주행 가는 거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가 차를 받을 때 뭐 750km 정도 되는 이 주행 거리를 좀 받았었는데요. 640km로 좀 줄었네요. 배터리 게이지도 이곳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에너지 흐름도도 이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넘겨보면은 이제 애니메이션 형태로 타이어 공기압이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안전 시스템, 요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행 보조 시스템과 주행 안전 시스템이 대거 좀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긴급 제동 시스템이라든지 사각지대 모니터링, 또 후측박 경보 같은 것도 이곳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메뉴들을 상세히 접근을 해서 각각의 메뉴들의 설정을 끄고 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주행 보조 기능과 관련된 설정 부분입니다. 각각의 주행 보조 기능들은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설정을 통해서 이 감도 같은 것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차선의 중앙을 유지하는 기능 같은 경우에도 단순하게 흔들림 경고 뭐 이렇게 끄고 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민감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앞차와의 거리가 좁혀지는 경우, 제동하는 경우에도 감도를 3단계로 최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커브 감속 기능이죠. 이제 커브를 만났을 때 차량이 스스로 이 차량 앞쪽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이 앞쪽에 있는 카메라가 이 위치에 있습니다. 이쪽에는 카메라를 통해 광학식 카메라를 통해서 이 커브를 인식을 하고 이 커브의 뭐 각도에 따라서 그리고 차량의 속도를 감안을 해서 차량을 스스로 이제 감속시키는 기능, 이런 안전 기능도 더해졌는데요. 이 감도 역시 끄고 1단계, 2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도를 맞춰 줄 수가 있고요. 후측박 경보 같은 경우에도 이 경보 감도도 이렇게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뭐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메뉴들을 통해서 이제 설정을 바꿔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인포테인먼트 화면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팝업 형태로 이렇게 솟아있는 이러한 형태로 좀 바뀌었고요. 위치가 조금 위쪽으로 올라갔죠. 기존에 사실 캠리 하이브리드를 시승하면서 뭐 모니터의 크기가 조금 작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번에 사실 9인치가 1인치가 커졌습니다. 1인치 정도의 변화긴 한데 상당히 좀 크게 느껴지네요. 거기다가 운전자가 이 터치 메뉴를 통해서 좀 각각의 메뉴들을 좀 활성화를 시킬 수도 있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최근에 렉서스 LC500 컴포터블 모델을 시승을 했었습니다.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터치가 안 돼서 조금 더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도요타 차량들에는 터치 방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좀 렉서스 브랜드에도 좀 상위 모델까지 이렇게 터치 방식이 좀 지원된다면 다양한 좀 컨트롤 기능들을 좀 운전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아래쪽으로는 이제 공유장치 버튼들이 위치를 해 있고요. 기어노브 앞쪽으로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딩 방식으로 서랍을 여는 식으로 이렇게 열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아쉽게도 이제 무선 충전 패드가 좀 위치하면 좋을 텐데 무선 충전 패드는 따로 위치해 있지 않습니다. 앞쪽에 USB 포트가 하나가 마련되어 있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쪽에 거치해 두고 이제 충전 케이블을 통해서 충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에코, 노멀, 스포츠 세 가지의 주행 모드가 마련이 되고요. 또 EV 모드 활성화 버튼이 있습니다. 또 주행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높은 속도에서 차량이 스스로 활성화 시키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이따 주행하면서 좀 알려드리고요. 시트 열선 기능도 3단계로 조정 가능하고 아쉽게도 쿨링 기능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위쪽에 조수 앞쪽에 보면 이 디자인을 위한 패널이 있는데요. 약간은 어떻게 보면 금속 느낌도 많이 나고 또 카본 느낌도 나는 이러한 형태의 무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XLE 사양에서는 이제 우드 소재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플라스틱 패널이 좀 덧대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시트도 한번 보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XLE와 XSE 두 개의 모델의 이 시트 형태가 좀 다릅니다. XSE가 조금 더 역동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운데 소재도 하나 더 들어가 있고 안쪽에 패턴 형태도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트 자체의 착장감이 굉장히 좀 편안한 편입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도 캠리 시승하면서 이 시트의 착자감을 상당히 좀 칭찬하기도 했고 편하게 운전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대로 좀 이어져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엉덩이 부분도 상당히 좀 잘 지지하는 이런 시트를 좀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암레스트 아래쪽으로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이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짐들이 지금도 들어가 있긴 한데 깊은 형태의 이 넉넉한 수납 공간으로 다양한 물건을 또 수납할 수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 글로우박스 같은 경우에도 이 크기가 조금 작아 보이긴 하는데요. 안쪽으로 굉장히 깊은 공간까지 물건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또 활용이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속 페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르간 타입의 가속 페달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도요타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이었죠. 이 가속 페달 문제, 이 페달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큰 그 리콜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오르간 타입의 이러한 페달이 좀 적용되기 시작했죠. 뭐 그뿐만 아니라 약간 좀 스포티한 주행을 즐기는 차량에는 오르간 타입의 이 페달이 많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또 그런 점에서도 분위기, 스포티한 분위기도 나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운전석 시트는 이렇게 전동식으로 조절이 가능한데요. 자, 조수석은 아쉽게도 다이얼로 좀 조절이 가능합니다. 중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수석을 전동식으로 조절할 수 없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될 것 같네요. 자, 지금 2열 공간 보고 계시는데요. 이 캠리의 2열 공간은 정말 넓은 것으로 정말 유명하죠. 국내 차량들의 이 중형 세단들도 상당히 넉넉한 2열 공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캠리 같은 경우에도 이 TNGA 플랫폼을 사용을 한 이후부터 굉장히 넉넉한 2열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앉아 보면요. 무릎 공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제 시트 포지션을 맞춰 놓은 상태인데 주먹이 2개, 거의 3개 가까이 들어가는 이 여유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에 발을 앞으로 뻗을 수 있는 공간에도 상당히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구동축이 좀 올라와 있긴 한데요. 이 부분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좀 좁긴 하겠지만 앉을 수 있는 자리 정도로 좀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는 USB 포트 2개가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한번 열어보면요. 이런 식으로 컵홀더가 마련되어 있고요. 스키스로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2열 시트 역시 이제 1열과 같은 형태의 이런 문양이 덧대어진 시트를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앉아보면은 굉장히 좀 엉덩이 부분이 사실 이러한 중형 세단들이 엉덩이 부분이 좀 많이 좀 꺼지는 이러한 느낌을 좀 받기도 했었습니다. 종종요. 하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잘 잡아줘서 2열에서도 편안하게 이제 장거리 주행에서도 무리 없이 주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쪽에는 썬루프가 이제 1열 쪽에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머리 공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먹 하나가 여유롭게 들어가는 이러한 공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또 전체적인 공간의 면에 있어서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개선도 있었고, 기존 모델과 마찬가지로 이 넉넉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캠리 모델의 좀 주요한 특징이 되어 있고요. 역시나 미국 시장을 주 타겟으로 하고 있는 차량답게 넉넉한 이 공간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캠리 하이브리드를 한번 주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동 버튼이 있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시동을 켜면은 전기차처럼 그냥 미약한 이제 작동음만 들리게 되는 상태로 지금 주행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주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딩 로드로 보이는 좀 코너가 좀 큰 이 도로를 지나고 있는데, 확실히 이전에 그 캠리 시승할 때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 캠리 같은 경우에 정말 기본기가 충실하다는 표현이 정말 잘 어울리는 차량입니다. 좌우로도 아주 잘 억제가 되어 있고요. 차량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불필요한 움직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크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좀 높이 평가하고 싶은 부분이 이 핸들링 특성인데요. 굉장히 스티어링 휠이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어느 순간에서건 또 어떤 주행 모드에서건 이런 것들이 좀 예리하게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일반적인 EV 모드 같은 경우는 시속 40km 정도의 속도에서 그 이하의 속도에서 이제 EV 모드가 활성화되고요. 조금 더 속도를 높이는 경우에는 이제 EV 모드가 해제가 됩니다. 이제 EV 모드 같은 경우에 충분히 이제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제한 속도를 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EV 모드가 활성화되고요. EV 모드가 활성화되면 이제 전기차처럼 주행하는 이 주행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도 이 서스펜션 반응이 굉장히 부드럽게 2차적인 충격도 전해주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운전자를 이제 아래에서 받쳐주는 이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서스펜션 세팅이라든지 승차감 부분은 부드러운 게 맞긴 하지만 요철에서 오는 이 좀 잔진동이라든지 불필요한 움직임을 아주 잘 억제해주고 있는 것이 이 캠리의 승차감을 아주 높게 만드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자, 조금 이제 속도를 한번 높여 보겠습니다. 계기판상의 이제 에너지 흐름도에 이제 엔진이 주로 작동을 하고 또 전기 모터가 함께 작동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주행 모드, 에코 모드, 그 다음에 노멀, 스포츠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노멀 모드,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면은 조금 더 이제 전기 모터의 힘을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이 전기 모터 같은 경우에 최대 110마력의 힘을 가지고 있는 전기 모터인데요. 물론 상황에 맞게 이 출력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츠 모드일 때는 최대한 많은 출력을 사용하게 되겠고요. 노멀이나 에코에서는 최대한 전기 모터의 힘을 적게 사용을 해서 이제 연비 주행 그리고 배터리 소모를 덜하는 주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 노멀 모드로 한번 주행을 해보죠. 이 노멀 모드에서도요, 뭐 에코 모드, 사실 스포츠 모드, 노멀 모드 이 세 가지 주행 모드에서 뭐 주행 모드 자체가 이렇게 극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뭐 서스펜션 세팅이 아주 뭐 단단하게 된다든지 스티어링 휠이 더 많이 예민해진다든지 예리해진다든지 하는 그렇게 극적인 변화는 없긴 한데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와 크게는 뭐 에코, 노멀 모드, 그다음에 스포츠 모드 이렇게 크게 좀 분류를 해본다면 그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속도를 조금 한번 높여보죠. 가속 페달에 힘을 실어서 속도를 내보면은 확실히 이제 2.5리터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 모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고요. 종합 출력, 시스템 종합 출력은 211마력입니다. 사실 이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열 효율이 굉장히 높은 내연기관이기도 합니다. 뭐 가솔린 엔진으로서 열 효율 41%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상당히 대단히 높은 이 열 효율입니다. 보통 이제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동력기관이기도 합니다. 100의 연료를 썼을 때 40%만 차를 움직이는 에너지로 좀 확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에는 높아야 35%? 일반적으로는 한 30%를 조금 넘는 수치의 이 열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도요타의 2.5리터 이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은 열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뛰어난 연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전기 모터만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해서 하이브리드 모델, 우수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되는 건 아니죠. 이렇게 열 효율이 높은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좋은 연비 또 동력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 모터의 출력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10마력 정도 되는 이 전기 모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출시가 됐던 K8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 출력은 사실 시스템 종합 출력은 높긴 합니다. 하지만 전기 모터의 출력이 60마력 정도의 이 출력을 가지고 있는 전기 모터를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모터의 힘만으로 주행을 했을 때의 출력은 아무래도 이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좀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할 때도 이 같은 전기 모터의 힘을 좀 더 내연기관과 같이 쓰고는 있긴 하지만 좀 더 저속 영역에서 좀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전기 모터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이제 가속하는 느낌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속도를 높여서 이제 한 시속 한 100km 정도의 속도로 좀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속 주행을 하는 경우에 자, 이제 슬슬 이제 A필러 쪽에서 좀 바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노면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량의 실내가 굉장히 좀 조용한 편이기 때문에 지금 정속 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뭐 엔진음이 실내로 들이치는 경우도 거의 느낄 수가 없죠. 굉장히 뭐 엔진음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굉장히 좀 조용하게 억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다소 조금 이제 타이어 마찰이면 크게 들기도 하고, 조금 더 속도를 높여서 주행하다 보면은 풍절임이 다소 커지는 부분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엔진 특성 자체가 이제 가속을 했을 때 이 엔진의 가속음이 조금 더 크게 들려오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CVT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사실 뭐 일상적인 주행, 이렇게 정속 주행을 하거나 아니면 시내를 주행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조용하다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특히 주행 보조 시스템이 대거 좀 보강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차선 유지 기능이 있긴 했지만 이제 왔다 갔다 좌우로 좀 움직이는 형태의 차선 유지 시스템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말 차선의 중앙을 제대로 좀 중앙을 유지하면서 주행하는 시스템이 좀 탑재가 됐고요. 또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하고 이 속도를 유지하고 또 차간 거리를 조절하는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이전보다 확실히 좀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도요타의 TSS 2.5 시스템, 도요타의 새로운 이 주행 보조 시스템이 탑재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캠리 하이브리드 부분 변경 모델의 가장 큰 상품성을 높이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연비로 넘어와 볼까요? 사실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속주행 시의 연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한 시속 100km 정도를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시내 주행에서보다 연비가 좀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하지만 최근에 사실 KA 하이브리드 모델도 그랬지만 이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도심 주행과 고속도로에서의 연비 차이가 그렇게 극적으로 크게 나진 않습니다. 이런 점들이 이제 과거에는 하이브리드 시스템들이 고속도로 연비가 좀 좋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많이 좀 개선이 된 거죠. 좀 에너지 회수도 더 잘 되는 시스템으로 좀 발전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보통 이제 시속 100km 정도의 속도로 고속도로를 주행한다라고 했을 때 연비가 보통 평균 연비가 한 20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원표상의 연비가 17을 조금 넘는 수치이죠. 하지만 일반적인 주행 상태라면, 그리고 도로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이 병행되는 일반적인 운전자분들이라면 평균 연비 한 20은 아주 쉽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사실 캠리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 행사를 통해서 시승을 했었는데 연비 왕을 선발하는 이벤트가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최고 연비가 29였습니다. 거의 30을 육박하는, 평균 연비가 30을 육박하는 저는 엄청난 연비를 기록을 한 기자분들도 있었는데요. 극단적으로 사실 연비 주행을 한다면 그런 연비도 나올 수가 있겠지만 저처럼 지금 일상적인 주행이 많은 상황에서라면 최대한 좀 안정적으로 주행을 하신다면 24 정도의 연비까지도 아마 계기판에서 아주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부분 변경 모델의 좀 느낌, 주행 성능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디자인의 변화라든지 편의 기능의 변화도 있긴 하지만 역시나 이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는 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이 기본에 충실한, 그리고 뛰어난 내구성에 이 뛰어난 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차량이라는 것을 새삼 또 느끼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모나지 않은 주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에게 정말 안심을 줄 수 있는 이러한 파워트레인, 그리고 안전성을 가지고 있죠. 이번 보험 변경을 통해서 뛰어난 상품성을 좀 더 높인 점도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좀 더 많은 분들이 한번 캠리를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다른 경쟁 모델들과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승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트럭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승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